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국내 증시가 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했는데 사실 복합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글로벌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굉장히 커지면서 영국의 봉쇄, 네덜란드의 봉쇄, 뭐 각국의 뭐 확진자 수는 2배씩 늘어나 거기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사실 0.05% 지준율 인하인데 경기 둔화에 대한 조치로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그러한 호재성 재료가 사실 너무나 적은 지준율 인하 퍼센트지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냥 경기 둔화로 악재로 작용을 해 버렸었고요. 그 밖에 미국에서는 조 만친 의원이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반대하면서 이러한 또 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어제 증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의 전력난,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동반되다 보니 생각보다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많이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 일단 어제 시황에서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2% 이상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만한 시장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이게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이게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시장 자체가 시가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더라면 좀 더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어제 낙폭에 비해서 반등의 강도가 조금 약했고 장중 나스닥 선물에 이 1% 이상의 상승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뿐이 반등을 못했다라는 점,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불안 요인은 조금 남아있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서 본다면은 나스닥 선물 강세도 반등이 조금 아쉬운 시장 환경 속 지수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가는 시장 분위기로 꼭 나쁘지만은 않은 시장의 모습으로 좀 변해간다 정도로 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시장 보면 아침에 개파락 이후에도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왔죠. 이 구간이 굉장히 빠르게 한 번 더 시장에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이후에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다시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돌려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사실 오늘은 상승 종목수나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좀 흘러갔었는데, 굉장히 좀 극과 극인 시장의 연속이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오후장에 같은 경우에는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은 소수의 종목군들만 있었을 뿐, 오전에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그냥 횡보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종목을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종합을 보면은 수급적으로 기관계에서 특히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거죠. 금융투자 주권에서 뭐 연기금은 소폭 매수 정도,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일부 그냥 살짝 매수 정도에서 그쳤지, 거의 대부분 오늘 시장은 금융투자에서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또 지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시장 일단 반등은 당연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가 회복하지 못한 점, 그리고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원달러 환율 동향이 약간은 심상치 않은 점이 마냥 시장이 쭉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도 동반해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시장인 것 같고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환율 동향 체크는 지금부터 잘 해둬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오면서 시간 외에 장후 거래에서는 대충 5.3%? 5.8%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려면은 87.7달러 이상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 준다면 내일 국내 IT 반도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IT 반도체 관련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던 동진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오전에 좀 눌렸다가, 지수가 아무래도 흔들렸기 때문에 눌렸다가 오늘 굉장한 주도주 역할을 해줬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에요. 크게 먹어야 될 종목이고,
말 그대로 뭐 대형 세력이 들어왔던지 아니면은 메이저 측에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IT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군이 2차 전지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죠. 2차 전지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고, 게임주는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메타버스 섹터가 아주 강한 흐름이 좀 없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 조금 빈약한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유진 로봇 관련해서 급락할 때 매수 관점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유진 로봇은 좀 걸어놨었는데 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매매를 한 종목이 굉장히 소수의 종목 몇 개만 좀 바라보면서 좀 집중하고 말았었는데, 아침에 이제 정부에서 전날 뉴딜 정책에 지능형 로봇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오늘 아침에 강하게 이 로봇 관련주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LG, 현대, 뭐 삼성전자 등등까지 전부 다 로봇 쪽으로 진출하면서 가격이 올라왔고요. 이따 차트 한번 더 보고, 또 카카오의 메타버스 넵튠을 통해서 올인하겠다라는 기사가 여기에는 제가 빠졌네요. 그 기사가 장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종목을 사실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시가 갭이 좀 뜨고 눌림이 좀 적어서 전부 다 체결은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 메타버스 생태계의 핵심은 넵튠이다.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재료로 나왔던 것 같고요. 넵튠 내일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 핵심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 기존의 넷게임즈, 넥슨 GT 전부 다 넥슨이라는 후광이 있는 거고요. 위메이드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급등락을 했었죠. 엊그저께는 썬데이 토주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컴투스를 통해서 분명히 또 종목군들이 나올 건데, 일단은 카카오를 등에 업는 기업이 또 넵튠이기 때문에 넵튠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이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2차전지 원료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고 각 기업들의 폐배터리 재활용 이슈들이 지속됐었는데, 오늘 그러한 시세가 좀 폭발이 되면서 MPC 상한가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신고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구용 치료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이 떨어질 때는 풋 종목으로 활용이 되지만은 시장이 떨어져 버릴 때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오히려 피해야 될 섹터가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가 이 일동제약, 그다음에 한국 BNC 막판에 굉장한 투매가 좀 발생을 했는데, 하루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있을 바이든의 이 연설의 부분이 아마 이런 종목군들의 투매를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공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다,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봉쇄는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소문이 퍼지면서 지금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코로나 섹터는 눌림 시 매수보다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섹터는 잘못해서 한번 크게 꺾여버리면 밑도 끝도 없이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일정이 좀 있어서 좀 빠르게 시장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또 일이 생겨서 좀 나가봐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요. 먼저 지수 차트를 먼저 좀 놓고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죠. 코스피 일단은 21선에서 잘 지지를 했는데 여전히 위에 있는 5일선 저항에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반등을 하고 이 선물 매수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코스닥 관련해서는 이 하방에 있는 이 추세대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현재 지수적으로는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지수가 밀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일 급등을 하고 오히려 밀려버리면 조금 더 지지부진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 조심조심해서 봐야 될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먼저 동진세미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먼저 보죠.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여전히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쪽은 IT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3,900억, 3,5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오면서 일단 강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IT 반도체 대장주격인 종목군들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종목군들 여전히 강한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동진세미캠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어제 종가 베팅을 좀 했다라고 그랬죠. 시간 외에도 조금 더 사서 대응을 했었고요. 일단 동진세미캠은 어제 사고 시간에 샀던 거는 시가 올라갈 때 전략 매도를 하고, 이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일부 매수를 해서 저는 39,000원 전에 전략 매도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아쉬운 자리죠. 조금 더 밀리는 자리에서 들어갔다면 정말 좋았을 법한데, 조금 더 밀려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좀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졌죠. 악성 매물대를 넘는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체크를 해야 될 주도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꺾일 주도주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주도주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밖에 LG노텍이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쉽게 들어갈 자리가 잘 나오지가 않네요. 잘 나오지가 않아서 완전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밖에 LX세미콘도 굉장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그리고 IT 반도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SFA 반도체 관점에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종목인데, 예전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 패키징 후공정 1위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 1위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이 일단은 이 캐파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종목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카카오 관련해서 넵튠이라는 종목을, 아침에 이런 박스권이 존재를 해요. 항상 이 박스권 이상 갭이 떴을 때는 통상 이런 박스권에 걸터서 매수를 하면 좋은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기 평선 라인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거래 대금이 1,300억 터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 대금 자체도 최근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온 종목인데, 일단 이 윗 구간에서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을 받는 게 좋겠죠. 이런 도치 형태 눌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제 사실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는 저는 토스뱅크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올랐다가 떨어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형 상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바로 올라가면 좋겠으나,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이후에 뭐 이 아래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또한 내일장 관심 있게 좀 봐 보셔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위메이드,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었는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비덴트가 좀 강했었는데요. 비덴트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쳤던 종목이죠. 이 자리에서
또 횡보형 박스를 그리고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일동제약하고 그 다음에 비덴트에서 이 비덴트라네, 한국 BNC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투매가 크게 떨어졌죠. 굉장히 크게 투매가 좀 떨어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장 막판에 투매에 좀 잡았다가 시간외 1%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걸어놨던 게 저도 모르게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27,050원에다가 그냥 설마 오겠어? 라고 했던 게 설마 와가지고 체결이 되는 바람에 좀 깜짝 놀래서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풋자리에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투매가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일동제약이 더 심했죠. 일동제약이. 근데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에서 이 투매를 받아야 되냐라고 보면은 항상 보면은 거래가 터지는 이 시점들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들, 이 돌파자리. 그러면은 29,200원대에서 바닥이 잡혔다면, 만약에 여기가 깨졌다면은 이 종목은 이 단일가 구간에서 이 물량 공백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밀려버리죠. 여기가 깨져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낙주매매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가 깨지면 물량 공백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전략을 바꿔서 이 아래 구간에서 노리는 전략이 차라리 안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빈약하지만은 네, 내일장 어차피 강한 종목 위주에서 시장을 지금 바라봐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